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오늘은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은 군인이 이모년에 일으킨 봉기를 이야기하는 뜻이죠.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왜 봉기를 일으켰을까요? 궁금한데요. 봉기의 시작은 밀린 봉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 대한 반감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우리나라의 군대는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하고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구식 군대는 옛날식 군대는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식 군인들은 1년이 넘도록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봉급으로 쌀을 나눠주게 된 날 받았던 봉급이 쌀이 반이고 모래와 겨가 반이나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1882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이 밀린 봉급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아주 기뻐서 봉급을 받으러 선해청이라는 곳에 군인들이 갔죠. 그런데 받은 쌀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데다가 그나마 모래와 겨가 잔뜩 섞여 있어서 참았던 분노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거나 법으로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표적은 일본인들과 썩은 관리들 그리고 일본을 끌어들인 조정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 지금의 대사관이죠. 그리고 선해청 책임자인 민겸호의 집으로 몰려가서 이제 총리 대신 이최응과 민겸호를 죽이고 명성황후 왕비까지 찾으러 갔으나 왕비는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군인들만 간 것은 아니고요. 왕십리와 이태원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도 합세가 되어서 그 수는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모군란 때 봉기했던 이 군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은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쇄국 정책, 괴화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10여 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청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그만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청나라는 고종과 왕비 민씨를 도와준 대가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긴 이름의 조약을 맺어서 많은 이익을 챙겼고요. 일본도 일본 공사관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해서 50만 원, 그때 당시의 50만 원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때 맺어진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뒤에 조선은 청나라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요. 이 청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앞으로 공부할 우리 갑신정변입니다. 네, 개화파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급속하게 개화를 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부르는데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급속하게 개화를 이루어야 하며 청나라에만 의지하는 왕비 민씨를 비롯한 민씨 세력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개화파는 1884년 봄부터 김옥균을 중심으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이 이를 알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일본은 이 기회에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손안에 넣으려는 음모였죠. 김옥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일본을 믿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날입니다. 밤 10시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죠. 당시 세력가인 민영익과 나머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우정국에서 민영익과 수구파들을 처단한 김옥규는 고종이 있는 장덕궁으로 달려갔고요. 김옥규는 고종에게 청나라 군사가 난을 일으켜 불빛이 성 안에 가득하고 대신들을 마구 죽이고 있으니 급히 자리를 옮겨 피신하소서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개화파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요. 3일째가 되던 날 고종은 장덕궁으로 돌아와서 개화파의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노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청나라 군사가 궁궐로 들어닥치죠. 고종을 호위하고 있던 일본군은 사태가 불리할 것 같아서 모두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갑신정변은 이렇게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들여서 준비한 개화를 위한 개혁안도 역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화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개화를 한다니 일반 백성들은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둘째, 너무나도 일본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은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개혁운동이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갑신정변의 개혁안을 보면요. 청나라에게 바치는 조공을 폐지한다. 과거 제도를 없앤다. 유능한 청소년을 외국으로 유학 보낸다. 토지세를 개혁한다. 신분 차별을 없앤다. 황곡을 영원히 없앤다. 등등의 근대국가를 위한 훌륭한 개혁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화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양반 유생도 아닌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 동학농민운동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